Hello everyone, welcome to 영어의 터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 새롭게 내 사랑 grammar, 네, 문법 이야기 그 순서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발음 강좌 140강 놓치지 마시고요. 영어의 터전 재생 목록에서 폴더로 발음 코칭 확인하실 수 있고요. From 1 to 40. 그러니까 1번부터 40번까지 항상 그게 영어의 터전의 기본입니다. 그걸 놓치신다면 우리가 만난 그 보람이 너무 적어져요. 그러니까 꼭 그 발음 먼저 자신감을 익히는 기본으로 가져오시고요. 오늘은 품새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명사로 시작되는 이 품사 강의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나누듯이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문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 내가 생각 못 해봤는데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흥미를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놓는지 모르고는 말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네. 품사라는 게 영어로는 part of speech라고 한대요. 그래서 품사가 뭔지 사전에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한번 써봤는데 단어를 기능별로 분류한 갈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이런 말이 됐는지, 왜 그게 갈래를 왜 품사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품사라고 하는 게 우리 영어를 우리는 한자 문화니까 한자로 바꿔서 영문법 책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자를 한번 눈으로 한번 구경해 보세요. 너무 빨간색. 네, 잠시만요. 약간 색을 채도를 낮춰서 다시 한번 지우고 할게요. 자, 보세요. 이게 품자고요. 사자는 말씀 언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저 품자가 한자도 영어랑 똑같고 우리말과 똑같아요. 사전을 찾으면 1번만 있지 않고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있는데 1번은 물건을 나타낼 때 뭐 제품할 때 쓰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급 나오고 뭐 쭉 나와요. 그러다가 제가 가진 사전에 5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종류, 갈래라는 말이 좀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이거는 종류와 갈래로서 나온 품자예요. 그럼 얘는요. 네, 말사자거든요. 말사자.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를 분류할 때 이 말사자가 끝에 꼭 붙어요. 명사냐, 동사냐 이렇게요. 그러면 갈래가 나눠진 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품사는. 품사는 갈래라는 얘기예요. 말의 갈래. 이제 이해가 좀 많이 괜찮으시죠? 진작 알았으면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진작 좀 품사 찾아볼 걸. 그러면 내가 그렇게 모호함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후회를 저도 공부하면서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나타내는 품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종류와 갈래다라는 것과 말사자 그렇게 쓰여져서 말을 분류한 거다 이거죠. 즉 단어를 분류했다 이겁니다.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신발을 하나 샀어요. 자 이제 그 냉장고에 넣어 두실 건가요? 아니죠.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 두실 거죠? 그러면 옷을 하나 샀어요. 혹시 신발장에 넣어 두시나요? 아니죠. 옷은 옷 성격과 비슷한 것끼리 옷장에 넣어 두실 거죠? 예쁜 그릇이 보여 가지고 이제 샀지 뭡니까? 가격이 좋아서. 자, 이거 혹시 옷장에다가 안 넣어 두실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분류를 하고 살아요. 그러면 주방에 내가 찾기 쉬운 곳에, 예쁜 거면 장식장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분류하죠. 그 기능에 따라 그 어떤 형태나 그리고 말이라면 의미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 그게 바로 뭐다? 네, part of speech, 품사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는 품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보통 팔품사를 채택을 합니다. 이제 그중에 제 1번 선수로 나왔습니다. 오늘 명사죠. 가장 이해하기 쉽고 이걸 모르고는 말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명사입니다. 우리 영어로 된 말도 이제 익히면서 갈게요. 자, noun. 네, noun. 자, 다시요. 자, 영어로 명사를 noun이라고 하고 이거를 한자어로 바꿨을 때 명사라고 하는데 도대체 명사는 무엇인가를 이제 또 연구할 시간이죠. 네. 명사는 이름명, 그쵸? 이름명,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 말의 갈래다, 단어의 갈래다, 종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이나, 그러니까 명사는 딱 떠오르기가 저는 사람보다 사물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물을 먼저 썼어요. 사물도 되고, 사람도 이름 붙일 수 있으니까 명사고, 장소도 어느고, 뭐 제주도, 뭐 지리산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이것도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명사를 좀 더 내 마음에 와닿게 한번 우리 와닿게 한번 해 볼게요. 와닿게 한자의 뜻을 용어를 알면요. 굉장히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갈게요, 여러분. 명사 혹시 한자 명자 쓰실 수 있으시죠? 사자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명사를 한번 같이 써 볼게요.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자, 사는 다 똑같아요. 우리 이거요. 몇 번만 써 보면 다 알걸요. 자, 이거는 명사예요. 이건 이름명이고요. 이거는 말을 나타내는 사자예요.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명사라고 한다고요.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하고요. 응?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자어로는 명사라고 하고 그거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의 갈래다, 단어의 갈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물, 사람, 장소를 뜻하게 되고요. 네, 그럼 우리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이다. 나 이제 그만 볼래 하시죠? 구상명사. 저도 낯설어요. 여러분 이게 낯선데 이게 영어로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영어가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concrete noun 한번 일단 따라해 보세요. concrete noun. 이 콘크리트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콘크리트 맞습니다. 바닥을 뭐 콘크리트로 깐다 뭐 이런 거 맞는데요. 구체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실체가 있는이라는 말이 concrete예요. 오늘 제가 권유 드릴게요. concrete를 사전에서 만나보세요. 정말 몇 번 내려가면 이거 콘크리트 말고 다른 뜻도 있었네? 구체적인이란 뜻이 있구나. 실질적인이란 뜻이 있구나. 와, 그러면 concrete noun이라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네, 물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physical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physical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영어의 터전 오픈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유튜브 링크를. 그러면 concrete noun과 또 그 반대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추상명사가 대비되는 그런 재밌는 노래가 있어서 한번 올려드릴 건데요. 음. 이 이 이 콘크리트 나오는 여기까지는 지금 조금 모호하다 하더라도 이제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없으실 겁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 우리 저거 뭐예요? 산. 우리가 직접 가방 메고 올라갈 수도 있죠. 네, 눈에 보이죠. 산이 뭔지 보이고 가리킬 수도 있죠. 산에 가면 신선함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지각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자 이런 걸 concrete noun 구체적이다 해서 구상명사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 와 파도, 바다 자 눈에 다 보이죠. 내가 발도 담글 수 있죠. 네, 배 타고 거 배도 띄울 수 있죠. 자 이거 concrete noun입니다. 네, 개념을 우리는 가져갈 거예요. 학교 네, 학교 직접 내가 가서 몇 학년 몇 반도 해봤고, 그죠? 내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몸을 담을 수도 있는 구체적인 실체 맞죠? 네, 이거 구상명사입니다. concrete noun이라고 해요. 책상. 어이구, 이 위에서 공부도 많이 해봤고, 졸기도 많이 해봤고, 그쵸? 눈으로 보고, 뭐 만져보기도 하고, 이거 추상명사 아니라 구상명사 concrete noun입니다. 책상 나오면 또 의자도 한번 나와줘야 되죠. 서운하지 않게. 네, 그럼 의자도 아유 내가 지금 앉아 있고, 그쵸? 만질 수 있고, 그죠? 뭐 나무로도 돼 있고, 뭐 쇠로도 돼 있고, 그죠? 구체적이네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거네요. 아유 강아지 귀엽다. 보이죠? 내가 안을 수도 있죠. 이거 구상명사입니다. concrete noun. 풍선. 아유 그냥 우리 어린이날 되면 막 날리고 막 이랬던 생각도 나시고 내가 직접 불어도 보셨고 구상명사 맞죠? 네, concrete noun입니다. 배가 고파요. 오늘따라 이게 먹고 싶어요. I feel like eating pizza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 내가 입에 넣어서 먹을 수까지 있는 구체적인 거죠. 이런 걸 이름을 다 붙였죠, 지금. 막 물이 흐르고 배도 띄울 수 있고 막 흘러가는 물인데 물이 짜고 이런 건 바다라 그랬고. 그죠? 네, 먹는데 저렇게 생긴 거는 피자라고 이름을 붙였고 공부하러 가는 곳은 학교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쵸? 이런 게 바로 명사예요. 지금 여기는 다 사물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길동이에요. 사람 불렀죠? 이름 불렀죠? 이거 명사죠. 네. 이런 것들이 명사예요. 쉬워요. 이해하기 제일 쉬운데 상명사라는 거 하나만 오늘 구상명사, 추상명사만 개념을 잡아갈 겁니다. 영어로는 abstract noun이라고 해요. abstract를 영어로 찾으면 또 이 같은 뜻이 나와요. 우리말로 추상적이다라고 해서 추상적이라는 거를 또 국어 사전에 찾으면 또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이지 않은 게 뭡니까? 실체가 없다. 그럼 마음속으로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개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런 거죠.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이 영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abstract. 추상적인이란 형용사예요. abstract noun. 추상명사.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진다. 머릿속에서만 어쩌면 우리의 생각 속, 사고 속에 있는 것들. 바로 이제 그 예를 보시면 너무나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사랑. 세상에 있긴 있죠.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물건처럼 있지 않죠. 우리게 개념적인 거예요. '와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내가 느껴요.' 그런데 이게 물건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살 수도 없어요, 돈으로. 야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뭐라 그러면 좋을까 생각한 게 이게 추상명사예요. 나눈 거예요. 구체적인 명사.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거는 concrete noun. 그렇지 않은 건 우리 abstract noun이라고 명사를 분류해 놓은 거죠. 자, 지혜. 저 사람 되게 지혜가 있어. wisdom. 그런데 아이고 이게 뭐 만질 수도 없고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갖춰진 건 아니죠. 형태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분명히 근데 없어요, 있어요? 지혜라는 게 있죠. 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름 붙였잖아요. 참 지혜롭다, 지혜를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경험이 있어야 된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지혜가 생긴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자유? 왜 없어요? 있죠. 속박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하지만 눈에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그러니까 내 손에 만져져요?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거를 뭐라 선생님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실래요? 이런 명사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면 이게 추상명사라는 거예요. abstract noun. 행복 왜 없습니까? 존재하죠. 하지만 행복이 정말 행복은 가게에서 팔지도 않는다는 그 유명한 말처럼 어떤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해요. 근데 개념적으로 분명히 존재해요. 자, happiness 네, 이런 걸 concrete noun, 구상명, 구체적이지 않다라 그래서 abstract noun, 이거 추상명사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영어 읽는데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1강에서 40강 발음 코칭을 다 보셨다면요. 제 발음 다 가져가셨다면요. 이제 justice, happiness, freedom, wisdom, love 이거 올바른 발음으로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정의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그런데 이게 뭐 박스처럼 만질 수가 없네.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추상명사라고 했어요. 네, justice는 구상명사, concrete noun이 아니에요. 여러분 concrete noun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명사를 concrete noun이라고 하고 이렇게 개념은 있으나 만져지지 않는 것들을 실체가 없는 것들을 추상명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추상적인 건 좀 아까 배웠던 abstract noun이라고 하고 실체가 없는 것들은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만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활용하기도 하고 물건이지 말하자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도 눈에 보이죠. 정말 악수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구체적이다 해서 구상명사다. 근데 한자로는 그렇게 구상명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concrete noun이라고 한다. 내가 오늘 할 일은 concrete를 내 손으로 직접 사전에서 찾아서 구체적이라는 뜻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본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남의 게 아니라 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시고 발음 연습 1에서 40강까지 정말 많이 해보시고 좀 이해 안 되는 거 뭐 반모음 이런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지금도 수십 년을 발음에 관심 있는 저도 어려운데 왜 안 어렵겠어요? 뭐 R, L이 같이 나온 뭐 world, girl 왜 안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거를 매일 하나씩 보시면서 정말 이런 지식을 쌓아가신다면 나중에 그게 다 엮어져요. 나중에 다 엮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지금부터 농사짓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공부는요, it is nothing to do. It is nothing to do with age. 나이와 관련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인간은 공부해야 하는 존재거든요. 학습이 치매 예방에 그렇게 좋대요. 글로 쓰고 내 입으로 근육을 움직여 말해보고 이거요. 치매 예방에 이보다 좋은 게 없다고 여러분 보건소에서 나오거나 치매 예방센터에서 주는 그 안내지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하며 살아요. 이 공용어 나의 친구로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문법 무서워하지 말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손잡고 성장해 가시기를 함께 또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everyone. Bye bye. 이해랑이었습니다.